지난 수요일 날 제가 60년 되는 날이다. 원래 그래서 저의 60년을 조금 되짚어보는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우리 김정희 부부님께서 윤회한다고 해도 금생에 태어남은 전생의 삶이 누적된 시기, 새로운 몸과 함께 금생을 누적의 과정으로 살아간다 해도 그 전생 언젠가 그 끝에 가면 무언가 하나의 본질이 그 시계의 본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의문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와 관련한 대화를 좀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부님들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박 부부님하고 공부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저의 지난 60년 가운데에 뒤집어볼 이야기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1984년이 갑자년이야. 요때가요. 제가 그 83년에 제대를 했어. 그리고 84년에 복학을 하는 거야. 요 때였거든요.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는 84년인데 갑자년이더라고. 갑자년 이러면 아무튼 60년 한 갑자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당시 원주에 가면은 불신사 학생회라고 이제 제가 그 어려서부터 다니던 불교 학생회가 있어요. 이제 그 모임에서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년 1월 1일 날 새해 계획을 어떻게들 세울까요?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나는 새해 계획보다는 한 갑자의 계획을 세워보고자 한다 라고 해서 이때 대략 그 갑자 계획을 세워본 거예요. 이 갑자라는 게 따지면 12년짜리가 5개가 있는 거잖아. 그죠?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저는 돼지띠죠. 그래서 한 갑자 60년을 놓고 5단계로 내 삶을 좀 계획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12년 그러면 84년부터 95년까지가 되죠. 요때를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겠다. 준비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년은 96년부터 어떻게 되나요? 2007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12년을 삶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12년은 08년부터 언제야? 29, 19. 올해야, 그죠? 올해인 거야. 그래서 19년까지 세 번째 12년을 준비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성취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2년 내년이 되는 거죠. 2000년부터 아니지 2020년부터 31년까지가 되겠죠. 요 기간은 이렇게 무언가 성취한 게 있다면 이것을 잘 정리해야겠다
정리기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러면 32년부터 43년이 되죠. 요때가 제가 기해년 그러니까 돼지띠니까 갑자년이 됐을 때가 25살이었어요. 맞나? 25인가? 26이 되는 애 거야 이게. 26세 우리 나이로 맞나? 가만 있어봐. 26에다가 30 아니다 25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36년을 더해서 금년에 제가 61세란 말이지. 제가 그때 몇 살이었죠? 20살인가? 그러니까 이제 요래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60년을 더하면 85세까지를 근데 이제 이게 언제냐 하면은 84년 1월 이때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 수명이 확 늘어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85까지 내가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요거 5번째 12년이 되면 85이 되는데 이때까지를 뭐라고 이름 붙였을까? 준비하고 활동하고 성취하고 정리하면 그 이후 마지막 12년을 뭐라고 이름했을까? 요거를 이제 제가 표현을 음비기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2년을 준비를 하면 이제 두 번째 12년이 본격적인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뭐 50대 접어들면서 성취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60대 70 넘어가면 그 시간 동안 삶을 정리하면 나머지 12년 뭐 7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70대 중반에서 이제 85까지 그 12년 동안은 지나온 세월을 음미해보자. 요렇게 이제 5가지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난번 이제 생일, 근데 사실 뭐 이때는 이제 그냥 음력 1월 1일 한 거니까 딱 생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제가 6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60년을 살았다라는 이제 60번째 생일 이제 그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를 사는 거냐 이제 요만큼을 사는 거야 이제 따지자면 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겠다. 뭐 법원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의 이치가 있죠. 무상하다라는 이치가 있잖아요. 무상하다라는 게 뭐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존재하는 것들은 뭐 열반이라는 그 중생으로의 삶이 극복된 그 하나의 존재를 제외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생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잖아. 사실은 이제 이렇게 60년 이제부터 한 갑자만 살지 뭐 라고 삶의 계획을 세웠던 이 삶의 계획이다라는 이것도 따지면 존재하는 거야.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거잖아. 법원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제가 25 나이에
그 26이 시작하면서지 이제 26이 시작하는 그날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의 삶에서 무상하다. 나를 구성하는 조건 중에 좀 커다란 조건의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가 저한테는 있을까요? 제일 큰 사건은 출가. 그죠? 사실 이때는 제가자의 입장,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젊은이의 입장. 제가자였고 젊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무상하다라는 이 입장에서 보니까 첫째는 제가 출가를 했어요. 둘째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늙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변화가 있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뭐 이 당시 84년에 내가 한갑자를 살자 85까지는 내가 살아서 이러한 삶을 완성할 거야. 이랬는데 아마 지금 젊은 애들 보고 너 60년만 살래?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미 달라진 거야. 대략 이런 조건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어느새 이만큼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계획을, 내 삶의 계획을 이전의 한갑자 이렇게 맞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는데 제가자로 또 지금보다는 훨씬 세상에 익숙하지 못하던 그 어린 나이에 결정한 그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야. 그거는 무상에 어긋난 상나가정식으로 접근하겠죠.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가라는 이 조건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보니까 달라진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지금이 이제 출가한 지 꼭 12년이 됐어요. 묘하게 그 12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때 제가 2007년 9월 말일 날 절에 들어가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머리를 깎고 3위가 되고 테라와다적으로는 이렇게 3위승 시간을 그렇게 길게 안 가지니까 저는 이제 2007년 12월 달에 이제 비공개를 받았죠. 그러니까 2007년까지라는 요 기간이 따지고 보면 요 두 개가 출가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출가하기 위한 과정, 이게 준비 기간이 됐어. 그죠? 세간적으로는 활동하던 시절 잘 못 살아가지고 쫄딱 망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세간적으로 보면 준비를 거쳐서 활동하는 이 기간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출가를 했다라는 이 커다란 조건의 변화, 그 무상함의 측면을 감안해서 보면 이 두 번의 12년이 나한테는 준비기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019년 두 번째 기간이 온 거야. 요 12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라고 보니까 준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출가를 해가지고 12년 동안에 이때 내가 표현하자면 지난 12년 동안 비구로서의, 그러니까 출가자로서의 참 그 활동을
뭐 나름대로 왕성히 활동을 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뭐 이 활동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 부타와다 불교를 건립하고 근본경전연구회를 설립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나요? 이러한 활동 과정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 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잖아. 요 지난 12년의 과정을 이런 활동의 기간이었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니까, 제가 한동안, 그래도 뭐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앞으로 10년은 그래도 지금 하는 어떤 열정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10년만 더 공부를 해낸다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러한 불사가 어찌 될까? 성취, 그 깨달음에 온전히 도달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의 토대를 만드는 만큼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네 번째 12년 출가 전에는 요 시기가 삶을 정리하는 시기다라고 보았지만 준비기가 길어지면서 활동기는 이제 그런대로 어떤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12년 요 시기가 성취기로 우리가 이름 붙이고 이제부터 정말 그야말로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가 요번에 성취기의 첫 해에 탐진취 책도 만들어져 나올 거고 사실은 이 책이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것은 참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말 그대로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첫 번째 성과물이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취기가 앞으로 12년간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한 갑자의 마지막 12년은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죠? 이 시절이 정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무상한 삶에서 세 번째 조건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저도 웬만하면 85세 죽어야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형편으로 보면 특별치 않으면 한 갑자 이후에도 제가 얼마가 됐든 살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 정리기로서 마감되는 한 갑자 이후의 시간, 이 85 이후의 노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기, 그때는 그야말로 지난 삶을 음미하는 이러한 기간으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불교가 불교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인데 교학이 안 돼 하는
교학이 이끄는 대로 수행을 해야 되죠. 이게 뭔가요? 경전대로 수행하기. 그래서 수행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교학이 앞서서 받쳐줘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이 진행되면서 교학이 검증되는 이런 양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교리가 경전에 의거해서 이 경전이 이끄는 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에 도달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거고. 그랬을 때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경전의 많은 부분이 정말로 수행의 높은 경지가 설명되는 때는 교학이 안내할 수 있는 만큼의 드러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실제로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보고 법에 빗바사나를 하고 그러므로써 여실직연하고 그러면서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로 깨닫는 이런 부분이 경전에 의해서 지도가 그려진다. 경전에 의해서 안내가 된다라는 이 부분 없이는 못 가지만 그러나 가는 길만 가지고 공부가 완성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분명히 거기는 삼매를 직접 성취해서 삼매도 그냥 삼매가 아니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를 닦아가는 삼매 수행의 과정이 직접 내가 성취를 통해서 그만한 경지를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경전이 알려주는 그 지도가 상세하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이 서로 이끌어줘야 되는 필요성,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근본경전 연구에는 항상 공부하면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쓰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저로 보면 준비의 기간은 일단 제가 4살이었고 그야말로 이제 출가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출가해서 첫 12년 동안은 경전을 만나는 일, 경전을 직접 만나서 경전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중심에 두고 하는 과정이었다면 성취의 과정도 전반적으로는 제가 수행에 매진한다라고 수행처로서 수행을 이끄는 스승으로의 역할보다는 아직까지는 근본경전 연구회로서 경전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완성해 가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죠. 물론 그렇다고 이때까지는 수행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부 중에 교학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 공부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성취기까지는 그 일을 웬만큼 완성을 해야 된다. 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후배들이 도반들이 함께 계속 완성을 해 나갈 거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85 넘어가지고도 계속 경만 붙잡고 있는다. 경에 너무 중심을 둔 이렇게 가는 것은 저 자신으로도 조금은 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그 정리기를 넘어서서 음미기라고 하는 이 시점까지를 가면 말이 조금 헷갈렸나? 활동에서 요 성취기 정리기까지가 교학의 중심을 더 두는 금생의 내 역할의 중심은 교학이다. 경전을 정말 우리가 이미
붓다보사 스님 청정도론 이전으로 불교를 되돌렸다. 이것만 해도 커다란 성과고 얼마만큼을 더 되돌려서 부처님 가까이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이니까 금생에 제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훌륭하다. 그러나 이제 이 85 되는 이때를 넘어서 가지고도 계속 그 일만 할 거냐? 그때 되면 이제 또 우리 후배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부처님한테 닿는 데까지 가줄 거고 이 이후에는 나도 중심을 수행 쪽으로 돌려서 그동안 교학의 중심을 두고 부처님을 만나온 이 과정을 이제 수행의 중심을 두고 직접 체험하는 음미라는 의미는 이제 그 체험이라는 말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한 각자 이후에 남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무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삶을 무상하게 보고 36년 전에 내가 그때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나의 어떤 결정된 것으로 상한 것으로 이런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조건들이 변했는데 무상한 건데 라고 이치에 맞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자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이렇게 좀 수정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60년을 살았다, 60년을 꽉 채웠다라는 이제 그 시점에서 중이 그런데 신경 쓰냐 할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나한테도 내 삶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삶의 과정이 60년을 채웠구나 라는 그 시점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법우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 좀 그래 했고요. 공부하기로 하죠. 그래도 또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어찌 보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도 무언가 좀 삶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